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유병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먼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5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능하면 줄여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는데 원고의 친구가 원고의 신분증을 이용을 해서 시중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받고 원고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휴대폰도 개설을 해서 각종 대부 업계에서 대부를 받았습니다. 한 10곳에서 대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부 업계와 관련돼서 금액이 300만 원 및 이자, 지연 손해금 포함 일어났는데 이게 연체도 되고 해서 뭐 한 400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군데라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700짜리도 있고 800짜리도 있는데 10군데를 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뭐 5천만 원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미 저 앞쪽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판사님의 어떤 결단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미 이게 뭐 소송이 진행된 게 거의 1년쯤 돼 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뭐 대출 계약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렇게 청구 취지를 썼는데 판사님께서 세부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 소송 진행 중에서 그 시중은행과 그 통신공사를 소송 고지를 해서 보조 참가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확정시키기 위해서 원고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부 다 소송 고지를 해서 소송을 참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판사님께서 소송 비용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주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준비 서면과 관련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들이 나는데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좀 다릅니다. 그런데 피고 측 대리인 변호사께서 보이스피싱 사건 판례를 소개하면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 보이스피싱과 다른 사건이다. 그 판례가 여기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그걸 제가 주장했습니다. 준비 서면을 한 번만 쓴 게 아니고 참 진짜 이 개인적으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10군데인데 준비 서면을 한 번씩만 써도 10번입니다. 근데 이 준비 서면을 그 피고 측 그 대리인이 주장하는 논거에 반박을 해가지고 서너 번씩 썼으니까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공인중개사 민법 강의를 20년을 하면서 물론 그 전에 법대를 졸업을 하고 사법시험 공부를 10년 좀 넘게 했습니다. 하면서 어쨌든 살아가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강의를 20년을 했는데 그 20년 하면서 매일 민법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도 안 빼고 민법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께 좀 하소연을 했습니다. 왜 써먹지도 못하는 민법 공부를 계속 공부하게 만드시냐고. 그때 사법시험을 합격시켜 주셨더라면은 내가 얼마나 감사했겠냐고 하면서 푸념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원망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학원 강의를 하면서 민법 실력이 더 깊어졌겠죠. 그래서 법무사 시험은 좀 쉽게 합격을 했는데 법무사 시험을 합격을 하면서 내가 참 20년 동안 민법 강의를 하면서 민법 공부를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이걸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통화 내용 및 녹취록과 관련해서 형사고소에 관해서 피고가 답변서를 보내왔을 때 피고는 소외인 원고의 친구 일화류의 통화 내용 및 형사고소에 관하여 형사고소장을 접수한 것뿐이지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거 형사고소와 관련해서 1심 결정이 났습니다. 일화류가 그 형이
그 2년 이상 선고됐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아닌데 하여튼 2년은 선고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원고의 반박 준비해서 이제 원고의 주장을 이야기해서 원고가 제출한 값 제4호적 녹취록에 대해서 소외인 일화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다음에 본인 인정과 관련해서 피고는 휴대전화와 대출금 송금한 계좌가 원고 명의임을 이유로 원고가 대출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그렇게 답변을 해온 것에 대해서 원고의 입장에서 원고는 분명히 원고가 스스로를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 아니고 시중은행 통장도 원고가 개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갑 제4호증으로 제출한 녹취록 어디에도 원고가 소외 일화류에게 신분증을 수여하여 휴대폰을 개설하게 하였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시중은행 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피고가 답변하기를 피고는 원고 명의의 시중은행 통장으로 대출금을 대면하여 인출할 경우에는 단순한 실물 통장만으로 인출이 불가능하며 은행 직원이 계좌 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한 뒤 신분증을 확인하여 얼굴을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비대면으로 인터넷 뱅킹 또는 폰뱅킹으로 출금을 시도한 경우 전자공인 인증서 또는 전자보안번호 등이 요구되어 원고 본인이 아닌 상황에서는 출금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 반박 준비 주장을 하기를 피고는 겉으로 피상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말하는 것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 대출이 아예 실행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소외인 일화류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하고 시중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도 소외인 일화류가 발급받아 혼자서 실행을 한 것입니다. 소외인 일화류가 시중은행 통장 개설 신청서 및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스캔본과 소외인 일화류의 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언제든지 원고와의 필적 감정을 통해서 위 신청서들이 신서 등이 원고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도 좋습니다. 나아가 대출 일자의 은행 CCTV 확인하면 소외인 일화류가 하였다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거래 신청서 및 전자금융 거래 신청서, 공인인증서상의 주소, 이거는 원고가 단 한 번도 주소를 둔 적이 없던 곳입니다. 소외인 일화류의 주소지였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판례와 관련해서 피고가 답변하기를 피고는 본 사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판례를 소개하면서 소외인 일화류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및 통장 개설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거는 보이스피싱 판례 사례와 이 사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모르고 주장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본 사안의 경우에는 피고 측이 말하는 보이스피싱과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본인이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대출 실행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해서 대출이 실행된 것이지만 본 사안의 경우에는 원고가 소외인 일화류의 대출 실행에 대하여 조금도 긍정 및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소외인 일화류가 원고 인체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인체한 그 사람, 일화류가 책임이 있는 것이지 원고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거는 민법 교과서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판례가 있으나 없으나 이건 당연한 겁니다. 표현대리와 관련하여 피고는 또 이걸 운전면허증을 한 것을 운전면허증으로 대출을 일으켰은 것에 대해서 표현대리, 묶은대리가 된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왜냐면은 소외인 일화류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아예 없습니다. 표현 대리가 되려고 하면은 기본 대리권이 있고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126조가 되려고 하면 적용되려고 하면은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판례는 여기서 정당한 이유를 선의 무과실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그런데 본 사안에서 소외인 일화류는 기본 대리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분증 소지를 한 것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신분증이 진위 여부를 조사를 했어야죠. 자세히 봤으면 얼굴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일단 따라서 피고 측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고 원고 인체한 일화류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인 것입니다. 이런 논지로 주장을 했는데 판사님께서
저희 논지를 인정하셔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재무부존재 확인의 소와 관련돼서 참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그래도 판사님께서 피고 측이 주장하는 보이스피싱과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것, 그리고 이거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무권대리 사안도 아니라는 거, 본인의 수록 무권대리 하더라도 이거는 본인의 추인의 여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꿰뚫어 보신 판사님께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안과 이 사안이 전혀 다르다는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표현대리나 무권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셨다는 게 감사드릴 것이고,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원고 전부 승소로 일단 결정이 난 것입니다. 예, 법무사 유병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